안녕하세요. 단군소프트 강경민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퓨전 360으로 의수 조립 및 구동하는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동을 위한 모델링 수정과 작동 여부 확인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 작업했던 의수입니다. 타임라인과 검색키 창은 관리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손바닥, 엄지, 검지, 손목으로 분류하고 검색기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3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4개로 복사하기 전에 위치를 조정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잡고 앞으로 이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위치가 다 완료되면은 패턴 기능을 통해 손가락을 복사합니다. 단면 방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 패턴으로 실행을 하고 단면 테두리를 경로로 설정 후 개수는 4개, 거리 유형은 간격으로 하여 사이 거리를 맞춰줍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손가락의 크기가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인 중지와 새끼손가락을 표현하기 위해 축척 기능을 사용합니다. 유형을 균일로 하고 늘리면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유형을 비균일, 그리고 세로 방향인 Z축만 조절하여 표현합니다. 이제 연결 부분에 홈을 만들기 위해 스케치 모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투영 기능으로 첫 번째 마디들만 스케치를 생성하고 간격 띄우기로 크게 복사를 합니다. 이제 돌출을 여러 번 실행하여 각각 다른 값으로 홈을 파내는 모습입니다. 이때 스케치 범위에 있는 손가락 가시성을 해제하여 형상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이제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손가락과 손바닥의 간격을 조정하고 목깎기 작업을 추가하여 좀 더 여유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추가된 본체 이름이 전부 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을 변경하여 검색키 창을 정리합니다. 이제 손목과 손바닥 동작을 위한 작업입니다. 손바닥은 상하, 좌우,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형상과 다르게 구를 사용합니다. 구의 위치를 중앙으로 맞춰주고 결합 기능을 통해 손바닥과 손목의 공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면 편집 기능을 통해 공차까지 생성해줍니다. 조립과 구동을 하기 위해 잠깐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여태까지 작업한 데이터는 모두 바디, 본체입니다. 동작 기능인 접합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컴포넌트, 구성 요소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제일 하위 폴더에는 본체가 있고요. 본체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가 있죠. 그리고 구성 요소들끼리 묶어 놓은 구성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구성 요소로 바꾸는 방법인데 간단합니다. 오른쪽 클릭 후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을 클릭하면 끝납니다. 그럼 아이콘이 변경되면서 아래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내용처럼 요소들끼리 묶어서 손가락별로 구성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접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형은 접합과 현재 상태 접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접합은 면과 면을 서로 만나게끔 이동시켜서 동작을 주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이는 위수처럼 위치가 잡혀져 있는 형상이라면 현재 상태 접합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동작을 주고자 하는 구성 요소를 2개를 고른 뒤 동작 유형을 설정하는데 고정시키는 강체, 회전, 슬라이더, 원통형, 볼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회전을 사용합니다. 회전을 고른 뒤 회전에 대한 축을 설정하고 회전 방향을 통해 알맞은 동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손목과 손바닥 동작만 남았는데 이 유형은 볼로 설정하여 구의 원점을 맞춘 뒤 동작을 확인하면 접합 작업은 끝납니다. 접합은 각 구성 요소별로 기속이 되며 타임라인과 검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임라인과 검색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완료가 되고 손바닥을 움직이면 설정한 동작과 달리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를 고정합니다. 여기서 고정할 요소는 9이며 오른쪽 클릭 지면을 눌러 고정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설정한 동작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손바닥 구성 요소도 고정을 하고 움직이며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뒤로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작에 대해 제한을 적용하겠습니다. 해당 접합에 우클릭하여 접합 제한 편집을 누릅니다. 회전 각도에 대해 최소와 최대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 위치에 맞게 최소는 -80도, 최대는 20도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마디도 마찬가지로 제한을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전체 접합을 다 적용한 뒤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목 쪽에 있는 볼도 제한을 걸어서 너무 꺾이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다시 손바닥을 고정시키고 동작 링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접합을 선택하고 움직임의 연관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위쪽 회전이 20도 돌아갈 때 아래는 40도나 50도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가락에 대해 1:1 비율로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검지는 소지와 묶고 중지는 약지와 묶어주겠습니다. 다 걸었으면 동작 학습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걸어보겠습니다. 검지 회전과 중지 회전을 하나씩 누르고 각 스텝별로 각도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두 개의 접합을 같이 이동하되 네 번째부터는 검지 회전만 올라오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완료 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사전 링크 작업으로 인해 묶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접합별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움직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접촉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회전에 대해서 움직임을 제한했지만 실제로 제작했을 때 움직임이 어디까지 되는지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마디만 남기고 나머지의 가시성을 해제합니다. 회전 유형도 억제합니다. 이제 -30도부터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도에서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살펴보면 특정 부분이 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대로 진행했을 때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정 작업을 통해 위치를 수정하고 다시 한번 각도를 늘려봅니다. 이번에는 늘어나다가 -58도에서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접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구동에 관한 사전 검증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퓨전 360을 활용한 의수 모델링 및 조립 구동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3ds max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